함대지 미사일 및 잠대지 미사일을 모두 지원하며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하는 등 그 유연성이 특징이죠. 현무 미사일 전력은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며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전략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효사거리 300에서 800km 탄도미사일 현무2와 유효사거리 500에서 1500km 순항미사일 현무3, 유효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은 2톤으로 추정되는 현무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무4는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두 발 중 한 발의 낙하 속도가 설계보다 빨라 실패했는데 7월 15일 시험 발사하여 최종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탄두의 대부분이 재래식 화약이 아닌 중금속으로 채워져 살상 반경은 떨어지지만 엄청난 관통력을 지니고 있어 대번거 관통력이 전술핵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무4는 2톤의 초대형 탄두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목표 지점을 관통해 폭발하는 초고성능 벙커버스터로 지하시설 관통 능력은 100m 수준이며 이는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력하다는 GBU 57 관통력인 약 60m를 능가하는 위력입니다. 또한 현무4는 유효 사정거리가 800km로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가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크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에서 발사 시 도쿄가 사정권에 들어오고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상하이가, 백령도에서 발사하면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이에 한 중국의 군사 언론 매체는 현무4의 등장으로 한국의 억지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며 매우 위험한 무기라고 평가했는데요. 기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군사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KDX-2 구축함, KDX-3 만통 이지스 구축함, 북부급 상륙작전함, 손원 1급 AIT 재래식 잠수함, T-50 골든이글 훈련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X, K9 155mm 자주곡사포, KM-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천마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2호 자주대 공포, K2 주력 전차, K-21 보병 전투 차량 등을 보유 중이며 현재 한국은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연합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4월 1차 현무4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는데 시험한 두 미사일 중 하나는 실패하고 다른 하나는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 1000km급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아직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3개, 12개 국가도 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실제로 자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무기와 장비 체계에서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현무3와 막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4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주력 미사일이다. 현재 현무4 미사일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여전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외신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로 일본 도쿄를 공격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 한국군의 억지력이 크게 강화됐다. 현무4 미사일 탄두의 최대 하중은 무려 2톤에 달한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탄두는 지하나 동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현무4 미사일의 등장으로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위협 능력이 크게 향상된 데다 앞으로 한국이 더 많은 탄도미사일과 전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문이다. 미사일의 외형상 현무4 미사일은 현무2 시의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술 기반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현무2 A, B C형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이미 배치했으며 각각 사거리는 300, 500, 800km, 탄두 중량은 500에서 1000kg이다. 현무4 미사일도 같은 맥락이지만 로켓 엔진이 길어지고 표면은 4개의 삼각형 방향타로 변경됐다.
이는 퍼싱2 및 동방 15B 미사일과 유사한 원리이자 고정밀 탄도미사일의 외형상 주요 특징으로 전면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기 역학적 방향타 표면은 재진입 과정에서 미사일의 궤적을 정밀하게 제어해 미사일이 목표물에 더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한다. 현재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등장한 중국의 M20, 우크라이나의 그롬2, 북한의 화성11은 모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다. 선단 부분에서 3개의 미사일이 구분된다. 왼쪽은 한국 혐오투시 미사일, 가운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오른쪽은 북한의 새로운 화성11 전술 미사일이다. 3가지 모두 관통해 효과적인 이중 원뿔 탄도를 사용하지만 방향타 표면 모양이 다르고 탄도 원뿔 모양도 다르다. 현무포 미사일의 출현 의미를 떠나서 현무3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이미 1500km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다. 현무3C의 성능으로 볼 때 한국은 순항미사일을 사용하여 도쿄와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주변 국가의 많은 중요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거리가 1500km인 미사일을 보유한 한국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불과한 현무포를 개발했는가? 사실 현무3와 현무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무포가 새로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는 매우 크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순항미사일은 흡기식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초저고도 비행, 넓은 지상 침투, 비행 중 느리고 낮은 고도, 복잡한 궤도 계획, 여러 차례 회전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의 방공망까지 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은 실시간 경로를 탐지하기 어렵고 탄도 궤적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유격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지상 방공체계는 넓은 정면 방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순항미사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설만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 밀집된 방공화력에 직면했을 때 순항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수비를 관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근거리에서는 가장 단순한 방공포도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고속 탄도를 사용하여 방어를 뚫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도가 높아 탐지하기는 쉽지만 유격이 어렵다.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유격 방법이 없다. 유격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정밀도를 가진 고성능 유격탄이 필요하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매우 빠르며 1000km의 전체 사정거리 타격 시간이 단 몇 분에 불과하다. 전장에서 현무3와 현무포의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덜 진보된 방공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레이더와 밀집된 지상 방공망만 갖추고 있으면 현무3를 어렵지 않게 유격할 수 있지만 현무포를 유격하려면 첨단 탄도미사일 유격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보유하면 서로 장점을 보완하고 협동작전으로 각자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현무포는 사거리를 줄일 경우 최대 2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특히 상대가 깊은 지하 벙커와 같이 어느 정도 방어 수준이 있는 견고한 목표물에 있는 경우 최대 하중 2톤, 마하5의 속도는 지하 목표물의 파괴를 보장할 수 있다. 현무3의 탄도 무게는 450kg에 불과하고 최종 속도는 마하 0.7에 불과해 정확도가 충분하더라도 견고한 벙커를 파괴하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무포는 사정거리가 짧고 크게 업그레이드